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예전엔 이렇게 푸석하지 않았는데 언제 이렇게 주름이 깊어졌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75세 스킨케어 샵을 운영하고 있는 이일순 원장입니다. 저도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흐른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만 자고 일어나도 피부가 금세 회복됐는데, 이제는 작은 주름 하나도 오래 머물며 제 나이를 숨기지 않더군요. 제가 젊었을 땐 아기를 한쪽 팔에 안고, 다른 팔에는 무거운 화장품 가방을 들고 동네 골목골목을 뛰어다니며 고객을 만났습니다. 여름이면 땀에 젖어 등에 블라우스가 달라붙고, 겨울이면 찬바람에 손등이 갈라져 밤마다 연고를 바른 채 장갑을 끼고 잤죠. 그렇게 수십 년을 뛰어다니다 보니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은 항상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죠.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칙칙함은 사라지지 않았고, 미소를 지을 때마다 팔자주름이 깊게 패이고 목에는 세로주름이 늘어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세면대 앞에서 세수를 마치고 물기 가득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 버린 거지? 거울 속 제 얼굴은 예전의 빛을 잃고 기미와 잡티, 거친 피부결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제 샵에 오시는 고객님들 중 상당수가 이런 고민을 안고 오십니다. 기미가 점점 짙어지고, 잡티는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고, 검버섯이 커지면서 피부톤이 칙칙해진다고 하세요. 주름은 하루가 다르게 깊어지고, 피부결은 거칠어져 예전의 부드러움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값비싼 팩을 해도 그때뿐이고, 며칠만 지나면 다시 기미, 잡티, 검버섯이 고개를 듭니다. 거친 피부 위에 화장을 하면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에 외출이 꺼려진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기미와 잡티, 검버섯이 더 선명해져 있는 걸 발견하고 한숨부터 쉬었던 적 분명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피부 속 깊숙이 자리 잡은 색소와 노폐물은 겉에서만 바르는 화장품으로는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각질층이 두꺼워져 유효 성분이 제대로 스며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고민, 의외로 집에 있는 재료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조선시대 궁중에서 쓰이던 술 미용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황금 조합 하나를 발견했죠. 바로 소주와 꿀, 그리고 오이입니다. 하지만 비율이 맞지 않으면 효과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황금 비율과 사용법만 잘 기억하신다면 기미, 잡티, 검버섯이 서서히 옅어지고 피부가 10년은 젊어진 것처럼 환해지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수를 이용한 피부 관리법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저는 스킨케어를 연구하면서 조선시대 궁중에서 쓰이던 술 미용법 기록을 여러 차례 확인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조선 후기 생활백과서인 규합총서입니다. 이 책에는 궁녀들이 쌀로 빚은 약주의 꿀을 타서 세안수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술의 발효 성분이 피부 표면의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그 틈으로 꿀의 영양과 수분이 스며들어 피부를 매끄럽게 가꿔주었다는 것입니다.
규합 총서 속기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요리서이자 생활 지침서인 음식띠 미방에도 곡물과 누룩꿀을 원료로 만든 발효의 글, 피부 세정제나 진정제로 사용한 사례가 등장합니다. 당시에는 피부를 씻는다는 개념이 단순히 때를 미는 것이 아니라 피부 빛을 고르게 하고 촉촉하게 유지하는 미용 행위였습니다. 술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기산과 아미노산이 피부 표면을 정돈하고 꿀이 보습막을 형성해 건조를 막았죠. 궁중과 민간에서의 활용 방식도 조금 달랐습니다. 궁중에서는 정제된 약주나 청주를 사용해 피부 자극을 최소화했고, 여기에 꿀, 매실즙, 연꽃이 뿌린 물 등을 더해 피부 빛 고르기와 피부 진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 민간에서는 집에서 빚은 막걸리나 약주에 꿀과 곡물가루를 섞어 각질 제거와 보습을 동시에 노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당시 여성들의 피부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미용 도구였던 셈입니다. 심지어 동의보감에도 술이 피부에 미치는 효능이 간략히 언급됩니다. 술은 혈맥을 통하게 하고 풍한을 몰아내며 기운을 순조롭게 한다. 피부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모세혈관까지 영양 공급이 원활해지면 피부 재생이 빨라지고 톤이 맑아집니다. 이 원리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알코올이 각질층을 열어주고 혈류를 촉진해 유효 성분이 피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조선시대 여성들이 술 미용법을 계절별로 다르게 응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름철에는 술에 꿀과 오이를 섞어 열감을 진정시키고 수분을 보충했고, 겨울철에는 꿀 대신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넣어 보습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술이 가진 침투력과 다른 천연 재료의 기능을 시너지로 결합한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미용법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전통의 지혜에서 영감을 얻어 현대에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합을 재구성했습니다. 궁중에서 사용하던 술꿀 조합에 오이를 더해 알코올의 자극을 완화하고 비타민C와 수분을 추가로 공급하도록 한 것이죠. 이렇게 완성된 소주, 꿀, 오이 팩은 전통과 과학이 만난, 그리고 피부에 즉각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현대판 천연 홈케어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3가지 재료를 하나씩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필 소주, 꿀, 그리고 오이인지, 그리고 이 3가지가 만나면 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 말이죠. 소주는 침투력과 순환 촉진의 열쇠. 우리가 흔히 마시는 소주는 알코올 농도가 약 20% 내외입니다. 이 농도는 피부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각질층을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이상적입니다. 알코올 분자는 물수분층과 지지류분층 모두에 잘 섞이는 양친성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피부의 보호막 지질층과 세포 간 수분층을 동시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꿀과 오이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이 피부 속 진피층 상부, 즉 멜라닌 생성 부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주에는 쌀 발효 과정에서 생긴 천연 아미노산과 펩타이드도 소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 알코올은 혈관을 일시적으로 확장시켜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이로 인해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해지고 노폐물 배출이 빨라져 피부 재생 속도가 올라갑니다.
꿀 멜라닌 억제와 재생 촉진의 보물창고. 꿀은 단순한 달콤한 식품이 아닙니다. 200여 종의 천연 화합물, 비타민 B군, C, E, 미네랄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이 조화롭게 들어있는 천연 영양제입니다. 특히 과산화수소라는 천연 살균 성분이 피부 속 유해균을 줄이고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꿀 속의 당분인 프럭토스와 글루코스는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바로 사용되며 손상된 세포의 회복과 신생세포 형성을 촉진합니다. 가장 중요한 성분 중 하나는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티로시나제라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티로시나제는 멜라닌 생성의 스위치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효소가 억제되면 새로운 기미잡티가 생기지 않고 기존 멜라닌이 서서히 분해됩니다. 하지만 꿀은 점성이 높고 분자 크기가 커서 단독으로 사용하면 주로 표피층까지만 머무릅니다. 그래서 소주의 알코올이 길을 열어주는 역할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이 진정과 보습의 완벽한 균형. 오이는 95%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피부에 즉각적인 수분 공급을 해줍니다. 오이의 풍부한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자외선으로 인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을 유지합니다. 카페산은 붉은기와 부기를 완화하고 피부 염증을 진정시킵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실리카는 피부 결을 매끄럽게 하고 모공을 정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소주 속 알코올이 가진 약간의 자극을 완화하고 수분 증발을 막아주어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가지의 시너지는 단순한 합이 아닌 곱하기 효과. 소주가 각질층을 부드럽게 열어 흡수 통로를 만들면 꿀이 항산화 항염 성분과 영양을 피부 깊숙이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이가 피부 온도를 낮추고 자극을 완화하며 수분과 비타민을 공급했어. 전달된 성분들이 안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결과적으로 기미, 잡티 완화, 피부톤 개선, 탄력 회복, 진정 보습까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이 조합은 각질 제거, 영양 공급, 진정 보호라는 3단계 과정을 한 번에 끝내주는 매우 효율적인 홈케어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정확한 비율로 섞었을 때 단독 사용보다 훨씬 뛰어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수많은 고객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황금 비율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백 명의 고객과 함께 테스트를 거듭하며 효과가 가장 확실하고 피부 자극은 최소화되는 비율을 찾아냈습니다. 소주 한 숟가락, 꿀 한 방울, 오이즙 3방울. 이게 바로 오늘의 황금 조합입니다. 먼저 준비물부터 알려드릴게요. 유리 그릇. 알코올이 플라스틱과 반응해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유리 용기를 사용하세요. 나무 젓가락. 금속 도구는 알코올과 반응할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실온 재료. 차가우면 잘 섞이지 않고 뜨거우면 꿀의 효소와 비타민이 파괴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순서와 섞는 강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깨끗한 유리 그릇에 소주 15ml를 붓습니다. 순수한 천연 꿀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꿀이 너무 많으면 끈적여서 흡수가 방해되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오이즙 3방울을 넣습니다. 오이즙은 신선한 오이를 갈아서
면포나 깨끗한 천으로 짜낸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무 젓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만 부드럽게 30초간 저어줍니다. 너무 세게 저으면 꿀 속 효소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완성된 용액은 맑고 투명하며 살짝 연한 초록빛이 돌고 은은한 꿀향과 오이 향이 함께 느껴집니다. 이 상태가 되면 바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알코올은 시간이 지나면 증발의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사용하세요. 보관이 필요하다면 뚜껑을 꼭 닫아 냉장 보관하고 2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하면 그때그때 만들어 쓰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그게 가장 신선하고 효과도 뛰어납니다. 황금 비율로 만든 소주, 꿀, 오이 조합. 이제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순서와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안 단계. 먼저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적십니다. 찬물은 모공을 닫아 흡수를 방해하고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합니다. 순한 세안제로 거품을 내어 얼굴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세안합니다. 강하게 문지르지 말고 손끝으로 살살 쓸어주듯 해야 합니다. 세안 후에는 수건으로 톡톡 눌러 물기를 제거합니다. 비비거나 세게 닦으면 피부 자극이 커집니다. 피부가 완전히 마르기 전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스킨을 사용하세요. 도포 방법. 100% 순면 화장솜을 준비합니다. 합성 섬유 화장솜은 알코올을 흡수해 농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화장솜이 촉촉해질 정도로 용액을 적십니다. 살짝 눌렀을 때 한두 방울 떨어질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마, 양쪽 볼, 턱 순서로 바릅니다. 이마는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볼은 중앙에서 관자놀이 방향으로, 턱은 중앙에서 귀 방향으로 가볍게 쓸어줍니다. 절대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리듯 발라주세요. 부위별 주의점. 기미, 검버섯, 잡티가 심한 부위 5에서 10초 정도 화장솜을 올려두세요. 코 주변. 피지 분비가 많으니 한 번만 가볍게 스쳐주세요. 눈가 입가. 피부가 얇아 자극받기 쉬우니 사용하지 마세요. 목, 손 등. 얼굴보다 자극이 적게 느껴지니 같은 비율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대기 시간 엔드 헹굼. 도포 후 10분 동안 그대로 둡니다. 그 사이 소주 알코올이 각질층을 열고 꿀과 오이 성분이 피부 깊숙이 스며듭니다. 10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헹굽니다. 찬물은 모공을 갑자기 닫아 효과를 떨어뜨리고 뜨거운 물은 건조를 유발합니다. 마무리 보습. 헹군 직후 보습 크림을 발라주세요. 알코올로 인해 피부가 일시적으로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유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빈도. 주 2, 3회가 적당합니다. 매일 사용하면 자극이 누적될 수 있으니 일정 간격을 두고 꾸준히 하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소주, 꿀, 오이 팩은 이미 제 샵에서 많은 고객님들이 경험해 오신 방법입니다. 단순히 좋아졌다는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굴, 목, 손 등 심지어 팔다리까지 다양하게 적용해 놀라운 변화를 보셨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8세 김순애 고객님. 레이저 시술을 여러 번 받았지만 두세 달이면 다시 진해져서 늘 속상해 하셨죠. 처음에는 술을 얼굴에 바르는 게 효과가 있겠어 하고 반신반의하셨지만 저와 상담 후 주 2회 꾸준히 사용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첫 2주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3주 차부터 거울에 비친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졌습니다. 3달이 지나자 주변에서 얼굴이 훨씬 환해졌다는 말을 들으셨고 고객님 스스로도 거울 속에 예전에 내가 돌아오는 것 같다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82세 박영자 고객님. 박영자 고객님은 얼굴뿐 아니라 목과 손등에까지 검버섯이 퍼져 있었습니다. 특히 손등은 거칠고 칙칙해 보여 외출 때 장갑을 꼭 끼셨죠. 이 방법을 얼굴뿐 아니라 목과 손등에도 적용하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한 달 후 손등의 큰 검버섯색이 옅어지고 표면이 매끄러워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손주들이 할머니 손이 예뻐졌다며 자꾸 잡고 놀더랍니다. 손끝까지 당당해진 박영자 고객님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전북 전주시에 사시는 75세 최영순 고객님. 최영순 고객님은 피부가 예민해 새로운 화장품을 바꾸면 바로 붉어지고 가려움이 생기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자극이 걱정됐지만 오이즙이 들어가 자극을 완화하는 이 레시피라면 괜찮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첫 2주는 주 1회만 사용하며 반응을 살폈고 이상이 없자 주 2회로 늘렸습니다. 한 달 반 후 전체 피부 톤이 한결 맑아지고 잔주름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고객님은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며 외출할 때 화장을 줄였다고 하셨습니다. 비싼 시술이나 고가의 수입 화장품이 아니어도 제대로 된 재료와 정확한 방법만 알면 누구나 집에서 맑고 탄력 있는 피부를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런 사례들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100% 안전한 건 아닙니다. 소주, 꿀, 오이, 스킨을 사용하기 전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사용을 피해야 하는 분, 꿀 알레르기가 있는 분, 꿀을 먹었을 때 입술이 붓거나 가려움 등 두드러기가 있었던 경험이 있다면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알코올 민감 피부. 소량의 알코올에도 피부가 붉어지거나 따가운 분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수유 중인 여성. 알코올 성분이 미량이라도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부 손상 부위. 상처, 습진, 아토피 부위에는 절대 바르지 마세요. 알코올이 통증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피부과 치료 중인 분. 다른 약물이나 시술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사용 전 패치 테스트.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소량 바릅니다. 30분 이상 기다려서 붉어짐, 가려움, 발진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이상이 없다면 얼굴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사용 중 나타날 수 있는 반응. 일시적인 따가움. 처음 1분에서 5분 정도 약간의 따가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 반응이지만 30분 이상 지속되면 즉시 세안하세요. 붉어짐, 가려움.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으니 사용을 중단하고 찬물로 세안 후 진정 크림을 바릅니다. 심한 발진 물집. 접촉성 피부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피부과 진료를 받으세요. 사용 빈도 앤드 시간 지키기. 주 2, 3회, 10분 이상 절대 두지 말 것. 장시간 방치하면 알코올이 피부 수분을 빼앗아 건조함과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저희 샵에서도 몇몇 고객님들은 주의가 필요했고 어떤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서울 서초구에 사는 정미자 고객님,
77세이신데요. 평소 피부가 건조하고 홍조가 쉽게 올라오는 타입이었습니다. 소주, 꿀, 오이팩을 처음 사용한 날 10분 정도 바르고 씻어냈더니 볼 주변이 살짝 붉어지고 뜨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30분 정도 지나자 진정됐지만 이런 경우는 다음부터 사용 시간을 5분 이하로 줄이고 오이즈 비율을 늘려 알코올 농도를 낮추는 게 안전합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이순복 고객님은 알코올에 예민한 편이었습니다. 겨울철 난방 때문에 피부가 건조한 상태에서 팩을 했더니 코 옆이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고 따가움을 느끼셨죠. 그래서 이 고객님은 겨울에는 주 1회만 사용하고 팩 후에 바로 고보습 크림과 바세린을 함께 발라 보습막을 형성하도록 안내드렸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조영희 고객님 80세입니다. 평소 지루성 피부염이 있어 피부 장벽이 약했는데 팩 후 이틀째 되는 날 미세한 가려움과 붉은기가 올라왔습니다. 이 경우는 바로 사용을 중단하고 진정 기능이 있는 알로에 젤과 쿨링 마스크를 사용하니 3일 만에 회복됐습니다.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전완부 팔 안쪽에 먼저 소량 테스트해보고 이상이 없을 때만 얼굴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 야외 활동 전날에는 이 팩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광주에 사는 박영희 고객님은 팩 후 다음 날 장시간 야외에 있었는데 기존보다 햇볕에 더 쉽게 탈 수 있다는 걸 뒤늦게 느끼셨죠. 소주 속 알코올이 각질층을 부드럽게 만들어 자외선이 더 쉽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팩을 한 후에는 SPF 30 이상 선크림을 꼼꼼하게 바르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함께 착용하시는 게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나 수유 중인 분들, 알코올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 팩을 피하거나 알코올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대체 레시피를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주의사항과 금기 대상을 꼭 지켜주셔야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 피부 상태를 잘 아는 것이 가장 큰 예방책입니다. 피부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팩을 해도 평소 생활 습관이 나쁘면 금세 원래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소주, 꿀, 오이의 효과를 오래 유지하려면 다음 생활 식습관을 꼭 함께 실천해 주세요. 자외선 차단은 필수. 기미잡티의 가장 큰 원인은 자외선입니다. 흐린 날이나 겨울에도 자외선은 존재하니 방심하면 안 됩니다.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아침에 한 번, 점심 식사 후 한 번 더 발라주세요. 외출 시 챙이 넓은 모자, 양산을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2배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피부 세포가 재생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셔주세요.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으로 수분을 빼앗으니 하루 1~2잔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 습관.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입니다. 이 시간에 숙면을 취해야 멜라닌 배출과 피부 회복이 원활합니다. 자기 전 핸드폰, TV 시청을 줄이고 조명을 어둡게 해 숙면 환경을 만드세요.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기미와 잡티를 악화시킵니다. 하루 30분 가벼운 산책, 명상,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소소한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피부에 좋은 음식 섭취.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키위, 오렌지, 딸기.
항산화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오메가3 지방산 고등어, 연어, 아마씨. 설탕 튀김 가공식품은 염증을 유발해 피부를 칙칙하게 함으로 줄이세요. 이렇게 생활 식습관까지 함께 관리하면 소주꿀의 효과는 배가 되고 검버섯 기미 잡티가 재발하는 속도도 훨씬 늦출 수 있습니다. 소주의 발효 성분은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꿀은 보습막을 형성해 수분 손실을 막아줍니다. 오이는 열감을 진정시키고 미네랄을 공급해 피부 속부터 맑아지는 변화를 돕죠. 저희 샵에서 효과를 제대로 보신 고객님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생활 습관까지 함께 관리하셨습니다. 몇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김영숙 고객님, 79세입니다. 이분은 소주 꾸이팩을 주 2회 하면서 하루에 물을 1.5리터 이상 마셨습니다. 평소 물을 잘 안 드셨던 분인데 제가 피부 속 수분이 채워져야 기미가 옅어진다고 말씀드린 후 물병을 들고 다니며 틈틈이 마셨죠. 2달 후 피부가 촉촉해지고 전체적으로 맑아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순자 고객님은 76세인데 기미와 함께 피부결이 거친 편이었습니다. 팩과 함께 주 2회 20분씩 가벼운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해 피부에 산소와 영양 공급을 늘려주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 피부톤을 맑게 합니다. 또한 땀과 함께 모공 속 노폐물이 배출돼 피부결이 부드러워지고 규칙적인 걷기는 스트레스 완화와 호르몬 균형에도 도움을 줍니다. 걷기 후에는 땀을 바로 씻어내고 보습을 해주니 피부 혈색이 좋아지고 잔주름이 완화되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정자 고객님은 올해 74세입니다. 이분은 평소 외출 전 반드시 파운데이션과 색조 화장을 두텁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집에 돌아와 세안할 때였습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폼 클렌징을 한 번만 사용해 빠르게 씻고 끝내는 습관이 있었죠. 겉으로는 화장이 지워진 것 같아도 모공 속에는 잔여 화장품과 미세먼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부톤이 점점 칙칙해지고 기미와 잡티가 눈에 띄게 진해졌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우선 저자극 클렌징 제품으로 1차 세안을 하여 색조와 노폐물을 부드럽게 녹여내고 그 다음 미지근한 물로 거품 세안을 해 피부 자극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또 세안 후에는 마른 수건으로 피부를 문지르지 않고 톡톡 눌러 닦는 방식을 안내드렸죠. 이정자 고객님은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했고 2달이 채 되지 않아 얼굴이 한층 환해지고 맑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소주꿀 오이팩을 했을 때 피부가 재료의 영양을 더 잘 흡수하는 느낌이 든다며 팩의 효과가 이전보다 훨씬 배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과 세안법, 그리고 소주꿀 오이팩을 함께 실천하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피부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예전처럼 칙칙하고 힘없는 얼굴이 아니라 맑고 촉촉한 피부가 반겨준다는 사실에 놀라워하셨죠. 외출할 때도 두꺼운 화장 대신 가벼운 파운데이션만으로도 충분해서 피부가 숨 쉬는 편안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팩을 하고 난 뒤 손으로 얼굴을 만질 때 피부가 유리알처럼 매끈하게 느껴진다고 표현하셨고, 어떤 분은 사진 속 내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며 웃음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피부가 변하면 마음까지 변합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문득 거울 속에서 젊어 보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소주 꿀 오이 조합은 몇백 년 전에도 이미 사랑받던 미용법입니다. 조선 후기 규합 총서에는 궁녀들이 쌀로 빚은 술에 꿀을 섞어 피부를 씻는 장면이 나오고, 음식 디미방은 누룩과 곡물, 꿀을 발효시킨 액을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 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때도 여름에는 오이를 더하고 겨울에는 참기름을 넣는 등 계절에 맞춰 변형했었다는 점이에요. 이렇듯 술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옛 여인들의 피부를 지켜주는 지혜로운 미용 도구였습니다. 소주꿀, 오이 조합은 조선시대 궁중과 부잣집 여인들이 즐겨 쓰던 전통 미용법을 오늘날의 피부 상태와 생활 환경에 맞춰 제가 50년 동안 쌓아온 피부 관리 노하우로 다시 풀어낸 방법입니다. 몇백 년 전 조선시대의 여인들이 그러했듯 우리도 집 안의 재료만으로 피부를 가꾸는 지혜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재료와 정확한 비율, 올바른 사용법만 알면 집에서도 충분히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검버섯, 기미, 잡티, 이젠 그냥 두지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화장대 위에도 소주, 꿀, 오이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하루아침의 변화가 아니라 꾸준히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그 마음입니다. 거울 속에서 미소 짓는 내 얼굴을 만나는 날. 오늘의 작은 실천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사용 후 변화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집에서 따라 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부 관리 비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